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시험은 잘 치셨죠? 시험이 어렵진 않았죠? 충분히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치를 수 있었던 중간고사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도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하면 참 좋은데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수업을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 잘 봐주세요. 감사해요. 오늘은 9주차 1차 시 수업은 상담심리학 제5장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프로이드의 이론인데, 그죠? 그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속으로 또 고고! 컨텐츠를 보면 첫 번째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 문제의 형성 과정과 그 증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상담 사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 정신분석의 동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공헌점과 비판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볼까요? 자,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정신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죠. 두 번째는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또 어떻게 그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를 비춰봐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잠을 자면서 꿈을 많이 꾸는데 그 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볼까요?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해서 시작된 정신분석 이론은 표면적 문제보다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권원적인 부분이라든지 심층적인 부분에 대해 우리가 표면적인 문제보다는 그 원인, 그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신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기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 초기 경험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거나 그리고 아동기에 그 경험했던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계속 발전하고 또 그게 훨씬 더 진화되고 변화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이 괴롭고 힘든 경험이라면 무의식으로 밀어 넣어버리거나 회피하면서 회피하는 그 순간 또 무의식 세계로 빠져버리는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동기에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의 중심인 거죠. 그리고 무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내가 회피하려고 했든 회피하지 않으려고 했든 내 무의식으로 기억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무의식으로 저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나의 무의식을
발견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근데 그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올라오는 그 중간인 단계가 전의식 같은 건데 그 중간에서 대부분 또 사라지기도 하고 잡힐 것 같기도 했다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이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의 무의식을 위해서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투사검사를 하는데 그 투사검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다면 무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포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좀 더 이상화시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세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도 이 이론을 배우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주요 개념 인간관은 어떤 거냐? 생물학적 존재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갈등의 존재다. 그리고 결정론적 존재다. 생물학적 존재는 말 그대로 사람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뭐 성선설이 될 수도 있고 성악설이 될 수도 있고 아마 프로이드는 대체적으로 성악설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부분이 있는데 교육에 의해서나 환경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인간관도 있죠. 그리고 갈등의 존재다. 늘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요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뭐 이런 좋았다가 싫었다가 감사했다가 미웠다가 날씨처럼 이런 갈등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결정론적 존재다. 이미 우리는 태어난 것과 동시에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프로이드의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불안 요소가 늘 우리 마음을 괴롭힌다라고 보고도 있죠. 상담자는 사고 전략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는 학생이 되어서 치료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에는 주요 이론은 본능이란 순수한 생물학적 욕구를 말한다. 이게 본능적인 욕구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배설하고 싶으면 배설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이런 것들은 본능이죠. 그 다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순수한 욕구 외에 고통스러운 외부 자극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정신 조직을 분화시키고 유동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추동이라고 하죠. 유동적 에너지를. 그리고 성격의 기본적 요소고 행동을 추진하고 방향 짓는 동기, 에너지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본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형태로 신체적인 욕구와 정신적 욕망을 연결하는 것 성적인 본능과 삶에 대한 본능 그리고 공격적인 본능과 죽음의 본능은 삶의 본능하고 성적 본능은 같은 거고 공격적 본능은 죽음의 본능으로 프로이드는 정의하고 있죠. 지금 우리 그림과 같이 빙산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의식 구조는 이렇게 빙산과 동일하다. 그래서 빙산에 드러난 부분보다는 물속에 잠겨 있는 그 아주 거대한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우리 프로이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개인이 각성하고 있는 순간의 기억이나 경험 등 이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하고 전의식은 주의를 기울이면 기억이 났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고 나의 기억이 생각날 듯 말 듯 하는 간질간질 거리는 그런 것들이 전의식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인간의 정신의 심층에서 잠재되어 있는
가장 큰 비중을 무의식이라고 하죠. 우리도 수많은 무의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무의식들을 때로는 만나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 내가 무의식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기억되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무의식으로 밀어넣어버리거나 회피했거나 그래서 정말 해리석 어떤 장애가 있을 정도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무의식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속에는 무의식이 얼마나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투사검사를 통해서 더 많이 우리 선생님들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통합해서 성화시키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상담 심리학을 배우면서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격 구조는 인간의 성격 구조는 원초와 자아, 초자에서 작동이 된다. 그러면 원초화는 뭐고 자아는 뭐냐? 그리고 초자는 또 뭐냐? 원초화는 욕구의 충족을 담당하는 심리적 구조 그리고 기능을 의미합니다.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을 하고 본능적인 에너지로 충동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1차 과정의 사고라고도 합니다. 소망 충족이라는 것. 또 다른 말도 있는데 원초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울고 싶으면 울고 뭐 이런 전혀 필터링이 되지 않는 어떤 감정을 원초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아는 현실 적응을 담당하는 심리적 구조와 기능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내 나이가 30인데 5살처럼 행동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부조화죠. 불균형이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자아는 안 된다라고 그건 본능적인 걸 약간 제어하는 것이 자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현실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을 하고 현실을 고려해서 욕구 충족을 조절하거나 그리고 2차 사고를 생각하게 하는 과정 같은 거죠. 감정 조절이나 그리고 만족지연, 좌절, 뭐 이런 인내 이런 것들을 2차 사고의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 자아는 현실에 따라 맞게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구축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초자아는 도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심리 구조와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도덕적 원리를 따라서 작동하는 원초아의 충동 견지를 하고 그리고 자아의 현실적 목표를 이상적인 목표로 유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양심과 자아 이상이 초자아에 해당됩니다. 이 초자아가 원초아의 어떤 강렬한 본능적인 부분을 약간 중화시켜서 그런 또 초자아와 원초아 사이에 자아가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성격 구조는 원초와 자아, 초자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더라. 그런 것들을 인간의 성격 구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에 보면 프로이드의 자각 수준이나 성격 구조는 어떤 거냐.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에는 초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아는 현실적인 원리다. 그리고 그럼 그 뒤편으로 또 있는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도덕의 원리가 원초아의 어떤 쾌락을 약간 중화시켜서 현실적인 표현이나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또 그걸 지켜내려고 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프로이드 자각 수준이나 성격 구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리고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은 프로이드는 5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이론을 성격 발달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0세에서 2세까지는 구강기로 보았습니다. 모든 촉감이나 감각이나 인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넣어보는 것. 그래서 이 입으로 모든 촉감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강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0세에서 1세 사이에 구강기는 모든 음식물 섭취나 눈으로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입으로 확인해야지 그것이 완벽하게 본인에게 전달되고 이해되는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프로이드는 단계별로 나눠놨는데요.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8단계로 나눠놔서 본인의 부분을 자기의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가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표와 같이 아주 쉽게 잘 해놨죠. 그리고 학문기는 1세에서 3세를 얘기하는데요. 학문기 시절은 배변 활동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심리적 성장이라든지 신체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근기는요. 3세에서 6세 이 시기에 그 가장 이성에 대한 관심 보다는 본인의 성적인 어떤 부분에 민감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기는요, 6세에서 12세 사이인데요. 학년기가 되면서 또래의 이성보다는 또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는 동성 간에 또 특히나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죠. 그리고 성기기는 12세, 18세 사이인데 그 시기에는 아주 청소년이 예민한 시기로서 그 청소년들의 어떤 성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성기기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세 이후로부터는 성기기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에릭슨은 유아기의 어떤 상태는 어떤 것들의 가업이 달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느냐를 보고 있는데요. 그 유아기의 에릭슨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 신뢰감 대 불신감. 유아기의 어떤 그 시기에는 본인이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어쩌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은 모두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많이 울면서 우유를 주세요라고 하지만 우유를 주지 않았을 때는 불신감이 그때부터 생겨서 그 불신감으로 인해서 평생을 어쩌면 본인을 힘들게 하면서 살 수도 있으니까 이 아이를 키울 때는 이런 어떤 성장 발달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결혼을 다 하셔가지고 이게 조금 늦게 배운 느낌이 있죠. 그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초기 아동기는 자율성 대 수치감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3세 이때 낯가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보면 많이 울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또 낯가림을 더 한다고 하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자율성이나 수치, 의심, 타인에 대한 의심 때문에 낯선 사람을 보면 우는 거죠. 경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 다음 3세에서 6세의 학령은 전기인데 그때도 주도성과 죄책감인데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면 죄책감을 가지거나 속상해하거나 뭐 이렇게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때도 주도적으로 잘 키우셔야 아이들이 훨씬 더 성장을 잘 할 수 있겠죠. 6세에서 12세의 학년기는 겉면성 대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면성실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도 사실은 겉면성실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세에서 18세는 청소년기로서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뭘 하면 행복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깊을 때죠. 18세에서 35세는 성인 초기로 보는데요. 친밀감 대 고립감이죠. 사실 이때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를 뭐 일과 결혼했어요 라든지 뭐 이런 말처럼 그렇게 되면 친밀성은 가족과보다 더 멀어지면서 고립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성인 초기 에릭슨이 구분해 뒀습니다. 그리고 35세에서 60세는 성인기로서 생산대 침체기죠. 그리고 보통 60이 되면 정년퇴직을 했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또 그 돈을 잘 써봐야지 하다가 날려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죠. 그리고 60세 이상은 성인 후기를 얘기하는데 발달의 완성이나 절망, 이게 발달을 완성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 발달의 5단계에 보면 그림과 같이 심리적 발달 단계의 주요한 특징은 정신적 에너지 리비도가 신체 부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된다고 프로이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지나친 좌절로 혹은 만족 때문에 심리성적 발달 단계의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이걸 고착이라고도 합니다. 새로운 전문 용어로 보면.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성기기, 잠재기, 생식기. 지금처럼 사진과 같이 구강기는 아이가 모든 사물이나 촉감이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입으로 인식하는 거죠. 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쩌면 직관력이 좀 더 발달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항문기는 배설을 통해서 모든 경험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쾌, 불쾌가 느껴지기도 하죠. 배설을 잘했을 때는 뭔가 좀 시원하고 행복한 느낌인데 또 이 배설을 제대로 못하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성기기는 마찬가지로 한참 이성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렇게 되죠. 이 어릴 때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좋아하는 아주 예쁘고 곱고 그런 어떤 외모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가죠. 잠재기는 이제 동성 간의 또래 간의 어떤 성장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청년기가 되면 이제 생식기, 새로운 또 어떤 발전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는 단계이죠. 이것들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격이 발달한다.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 리비도는 신체 부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바뀐다는 것처럼 우리 프로이드는 모든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싫어하는 처음에는 프로이드를 따랐다가 싫어하는 학자들도 생겨서 다시 본인들이 나가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심리학은 프로이드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이드는 심리학자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 대한 그 기반에 의해서 그 기반에서 조금 더 발전하는 것들이 새로운 학문들로 이렇게 확립하게 되는 중요한 밑거름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이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심리학에 대한 발전이 더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이드는 심리학에 아주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훌륭한 학자죠. 프로이드의 그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의사가 좀 많습니다. 정신분석 이런 걸 했긴 했지만 심리학자들이 의사가 많았죠. 예전에는. 그래서 같은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배운 것처럼 의사는 사람의 신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신체 치료는 또 유기체로서 정신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사실 의대생들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자, 그리고 주요 개념으로는 불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실 불안, 신경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주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이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쉬었다가 2차 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따 봬요.